종소리하고 먹이를 연합시키잖아요. 이렇게.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랬더니 타액 침을 분비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두 사건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자극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중성자극이라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중성자극이 돼요. 중성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먹이는 이제 무조건 자극이 되잖아요. 무조건 자극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것을 나중에 뭔만 줘요? 종소리만 주죠. 종소리만 줬더니 침을 분비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슨 자극이에요? 이제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극이 된다? 조건 자극. 이것이 이제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파블로브의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두 자극 사이의 관계, 종소리와 먹이의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됐다. 그래서 연결주의 연합학습 또는 연합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자극이 하나만 들어가요. 자극이 하나만 들어가면 둔감하나 민감하로 나타날 수 있다. 계속해서 자극 주면은 둔감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을 줬더니 아주 뭐예요? 반응이 강해졌다면 민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둔감화와 민감화, 둔감하나 민감하는 하나의 자극이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자극이에요. 두 개의 자극이 아니라 하나의 자극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비연합학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연합학습이요. 자, 이 자극과 반응에서 자극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극이 하나의 자극이기 때문에 비연합학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여기는 자극이 몇 개다? 두 개다. 두 자극이니까 연합주의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도구적 조건 형성이 있는데요. 도구적 조건 형성은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과 좀 개념이 유사하거든요. 손다이크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어떤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 행동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행동과 결과. 자, 동물이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 관련성을 보는 거죠. 행동의 결과를 통해 더욱더 효과적인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무슨 조건 형성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 반응적 조건 형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점을 찍을게요.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도구적 조건 형성은 바로 행동과 결과를 본다 이 말이죠. 행동과 그 다음에 결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도구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동이라는 것과 결과라는 것이 뭐 했어요? 연합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학습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스키너 박스에서 쥐가 레버를 눌렀을 때 먹이가 떨어진다.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했어요. 먹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을 또 하겠죠. 계속. 예, 효과적인 행동을 배고플 때마다 하겠죠.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인지학습입니다. 톨만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사고가 인지인지 아시죠? 사고가 개입되는 경우 더욱더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지학습. 인지학습. 자, 인지학습에 여러 학자들이 나올 거예요. 뒤에. 인지학습도 마찬가지 연합학습이 된다. 연합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고차원적이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조건 형성보다는 조건 형성의 학습보다는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차원적이다. 여기는 사고가 개입되는 거예요. 사고가 개입되는 것이,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바로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시죠. 관찰학습이 있습니다. 반두라죠. 타인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학습하는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 개념이 관찰학습입니다. 뭐 관찰학습은 배우셨으니까. 관찰학습. 자, 이것은 아시는 대로 상호결정론이잖아요. 어떤 게 연합되냐면 자,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죠. 인간과 환경과 행동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관찰학습의 세 가지가 딱 연결이 돼요. 이게 상호결정론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상호결정론적 시각. 그게 바로 관찰학습,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반두라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자, 이러한 연결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합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참고라고 쓰세요. 참고. 인접의 법칙입니다. 인접의 동그라미. 서로 인접하여 경험하는 사상들은 서로 연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해물, 백두산, 그 다음에 책상, 걸상. 이거 인접되어 있는 경험이죠. 그 다음에 빈도의 법칙입니다. 두 단어가 자주 같이 일어날수록 서로는 보다 강하게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보건이라는 단어하고 뭐예요? 복지라는 단어가 계속 붙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몇 년간에 중앙부처가. 따라서 이거는 강하게 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재생은 그와 비슷한 대상을 재생시킨다. 이게 바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으면 그와 비슷한 대상을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비의 법칙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재상되는 게 대비죠. 대비 반대. 밑줄 치시면 되고요. 감정 강도의 법칙, 쾌, 불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연합이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쾌는 이제 쾌활할 때 쓰는 단어죠. 기분이 좋을 때, 그 다음에 불쾌,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이 수반됐을 때 연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셔도 돼요, 여러분. 실력 따지기는 참고. 제2절.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이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에서 1번을 우선 좀 보면 학습 이론의 구분 문제가 있는데 학습 이론들은 학습의 성질과 이론 구축 과정을 포함하여 몇몇 기본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에 따라 묶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론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인 틀에서 그 이론이 시도하는 바와 그 방법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쟁점적인 부분들을 좀 볼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뒤에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제일 나중에 가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SOR을 말한 헐이라는 학자죠. 신행동주의라고 하는 헐입니다. 우리가 이제 SR을 아시잖아요. 자극과 반응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유기체의 내부 과정이 들어가요. 유기체, organize라고 하는 organ이 들어갑니다. 자, 매개 변수를 심리학에 소개한 톨만과 이를 가장 정교한 체계로 발전시킨 헐은 이 질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답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톨만도 이 기호학습설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잠재학습이라고 해서 기호학습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기호 형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호 형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운데 이제 형태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어떤 변수가 있고 뒤에 어떤 변수가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배웠잖아요. 스키너는 학습 이론을 거부하면서 이 질문의 부정적인 답을 가장 분명하게 했습니다. 스키너는 매개 변수를 이제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학습들은 매개 변수라고 불러 마땅한 요소들을 그들의 이론에 포함시켰지만 매개 변수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다. 자, 1번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 매개 변수를 쓴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매개 변수나 이론에서 여기서 꺼내야 돼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연결주의냐 아니면 인지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주의자이어야 하는지 인지적이어야 하는지다. 이것은 학습 이론의 역사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분야의 역사를 통해서 인지적 입장에 대한 양보도 많았지만 대다수 이론이 연결주의자 입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이제 앞에서 했던 고전적이나 아니면 조작적이나 아니면 도구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주의가 좀 강했죠. 연결주의가 강했는데 자, 인지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차원적인 것들이 딱 등장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인지적 접근은 전 분야를 지배하게 됐고요. 이런 변화는 볼레스의 접근의 중요성, 볼레스는 유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기억 이론의 정립, 그 다음에 기억이 뭐예요? 인지잖아요. 그 다음에 피아제에 대한 늘어난 존경, 피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이잖아요. 반두라의 저서에서 반두라가 왜 나와요? 반두라도 인지를 말했다 그랬잖아요. 파지 과정. 따라서 이러한 저서에 나타난 인적 요소의 증가 등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고차원적인 인지학습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고전적으로 이제 연결주의를 했던 것들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그다음에 도구적 조건 형성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인지적인 요소